예, 잠시 뒤 2시부터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쟁점 법안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 그리고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죠. 국민의힘은 잠시 뒤 의총을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텐데요.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여야가 또다시 전면전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정정당당 오신환, 김유정 전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명절 잘 보내셨어요? 네. 네. 맞습니다. 자, 명절이 끝나자마자 국회에 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잠시 뒤 2시에 우원식 의장이 본회의를 소집하기로 했습니다. 네. 민주당이 요구를 이제 했고요. 그래서 3개 법안, 이른바 이제 쌍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해병대 특검법, 그리고 이제 지역화폐법, 이렇게 3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고, 국민의힘에서는 26일에 원래 의사일정하기로 했던 건데, 오늘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지금 항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이렇게 또 강공으로 이렇게 밀어붙이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연휴 끝나자마자 밀어붙이는 건 아니고 이미 계획이 돼 있던 거고요. 예. 그리고 이거는 민심을 받드는 법안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지난주에 왜 법사위까지 안건조정위회까지 다 통과한 거를 올리지 않느냐고 이제 우원식 의장에 대한 원망도 꽤 있었는데, 이런저런 이제 협의를 통해서 일주일 밀어놓은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당연한 수순으로 민주당은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오히려 국민의힘 의원들이 상당히 곤란할 것 같아요. 예. 아마 추석 명절에 지역구에 가서 민심을 들어본 바로는 또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그렇고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랄지, 그다음에 그 최혜병 특검법 같은 것은 국민 다수가 여전히 굉장히 찬성하고 있는 그런 법안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민심을 듣고 왔는데 그거를 필리버스터 하기도 굉장히 난감할 겁니다, 아마. 그리고 지역화폐법 관련해서도 우리도 받으면 좋지라는 아마 또 지역 국민들의 의견도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 무턱대고 필리버스터 통해서 반대하기도 참 곤욕스러울 것이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또 필리버스터 한다고 해도 소위 내일이면 또 법안 통과시킬 수 있잖아요. 24시간 뒤에 네. 중결권을 행사할 수 있죠. 예, 민주당이. 그러니까 이제 아마 오늘 의총에서 결론 내린다고는 하는데 26일 날 본회의 하기로 했는데 왜 19일 날 엽니까? 라는 그것을 지렛대 삼아서 아마 본회의 참석을 안 하는 쪽으로 결론 짓지 않을까. 필리버스터 하기도 아마 난감할 겁니다. 추석 때 아마 민심을 제대로 보고 온 국민의힘 의원들이라면 지금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마 그런 방향으로 정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아마 의총에서 필리버스터냐 보이콧이냐 네. 고민을 좀 할 것 같은데요. 예, 일단 야당이 압도적인 다수기 때문에 법안 처리는 확실시 되는 거고요. 네네. 예. 일단 오늘 의장께서 예고한 이제 본회의 일정은 여야 간 합의가 되지 않은 일정이죠. 예. 26일 날만 이제 법안 처리 본회의 일정을 합의한 바가 있는데, 일단 무리하게 국회를 이렇게 강행하면서 운영하는 거에 대한 유감을 좀 표하고요. 예. 향후에도 이것이 계속 무한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사실 피해는 국민들한테만 오롯이 가게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미 이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고 그다음에 보이콧 거부권을 행사하고 예. 다시 재의결해서 또 부결될 것이 뻔한 이런 무한 반복되는 과정들을 언제까지 할 것이냐라는 어떤 의문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 이제 의장이 계속 민주당 쪽에 서서 저렇게 의사일정들을 운영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좀 부당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 일단은 지금 추석 민심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상 집권 여당이나 아니면은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도 굉장히 낮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네. 국회는 또 원칙과 또 그동안 함께 여야가 합의되어 온 합의 정신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켜가면서 오히려 민생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야 되지 않겠는가. 이거는 여당이 잘했느냐 야당이 잘했느냐 이런 문제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그동안 국회가 운영돼 왔던 그 관행과 원칙들을 좀
지키는 것이 합리적이고 마땅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입법권과 거부권이 또 충돌하는 이제 무한 반복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럼 오늘 필리버스터 가능성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뭐 지금 이제 1시 반에 의총을 통해서 예. 내용들을 정리한다고 하고는 있지만 김유정 의원님 말씀처럼 이미 필리버스터도 24시간 지나면 이미 종결을 하고 예. 또 통과시킨 다음에 또 거부권 행사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에 대해서 여야 모두 의원들이 굉장히 피로감이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것이 합의되지 않은 본회의 일정이기 때문에 본회의를 보이콧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질 것으로 저는 생각되고 있습니다. 예. 의총 결과가 이제 주목되는 상황이고요. 자, 이번 추석은 뭐 그 어느 때보다 또 이렇게 정치권의 뉴스가 참 많지 않았습니까? 추석 들어가기 전에 뭐 민생 경제에 대해서는 뭐 여야 공이 다 이제 걱정하는 그런 목소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의료 대란 문제 있었고, 또 추석 직전에 나온 또 대통령 지지율, 취임 후 최저치를 찍었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고 그랬는데 말이죠. 두 분께서는 보시기에 추석 민심은 어떠했다고 평가하십니까? 우선은 그 추석 직전에 그 여론조사 네. 결과가 아마 지금 윤석열 정권의 현재 모습을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이 동아줄처럼 붙들고 있었던 70대 이상의 유권자 국민들마저도 등 돌린 상황이고 예. 또 믿었던 TK마저도 또 그 부정평가가 더 높기 때문에 아마 정말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고요. 특히 과거 정권을 돌이켜 봤을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직전에 2016년 그 즈음에 17%였거든요. 네.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굉장히 여론 안 좋았을 때 임기 말 상황에서 17%였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0%가 거의 이제 마지노선입니다. 그게 붕괴가 되면은 정권이 더 이상 뭐 존속하기가 어려운 지경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인데 민심은 굉장히 싸늘하죠. 그리고 특히 이 폭염 속에서 거의 추석을 이렇게 치러보기에는 거의 처음이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예. 그게 폭염이 이퀄 물가거든요. 그러니까 시금치 한 단에 10,000원 뭐 이런 상황이고 다 녹아서 채소가 없어지고 그래서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추석을 보내야만 했고 무엇보다 의료 대란 때문에 지금 정부는 뭐 굉장히 위기를 잘 넘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예. 정부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시민들이 정말 위기의식을 가지고 추석 인사가 아프지 말자 우리 이거였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 때문에 이 성숙한 시민의식과 또 동네의 어떤 개업이들이 막 문 열어주고 협조해서 그나마 넘긴 것인데 그래도 여전히 불편하고 응급실 뺑뺑이는 존재했었잖아요. 그런 문제랄지 특히 김건희 여사 관련된 문제. 우리 사회에서 복잡하고 지금 큰 이슈, 부정적 이슈의 중심에는 지금 김건희 여사가 계속 등장을 하거든요. 굳이 안 보고 싶은데 계속 등장을 합니다. 감사원의 대통령실 이전 관련한 그 공사에도 그 중심에 김건희 여사가 있죠. 그다음에 명품백하고 주가 조작 지난번에 방조 혐의로 그 항소심 유죄 판결 나왔잖아요. 그것도 여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향배도 궁금하죠. 그 모든 것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제 더 폭탄처럼 더 추가적으로 그 폭로가 됐던 공천 개입 문제. 예. 이런 모든 중심에 김건희 여사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마포대교에서 뭐 이렇게 시찰하듯이 했던 그 모습 보면서 마통령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마포대교 대통령이라고. 우리 국민들이 지난 대선의 투표용지에서 김건희 이름 석자를 본 적이 없는데 왜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 싸늘한 민심을 좀 제대로 대통령이 느낄 수 있도록 소통하겠다고 만들었던 민정수석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것조차 안 하고 있는 것 같고 오늘 비행기 타고 체코로 떠나셨기 때문에 돌아오는 길에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가서는 이런 공천 개입 문제랄지 이 불거진 문제를 어떻게 판단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러나 이 민심을 제대로 읽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사과도 하고 반성도 하면서 일을 풀어나가야 될 텐데 대통령실에서는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으니까 국민들로서는 참 답답한 거고 그러니까 김민석 최고가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심리적 정권 교체 초입에 들어간 거 아니냐 이런 말도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추석 민심은 싸늘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네. 오신환 의원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저도 추석 연휴 기간에 지역에 있는 저 시장도 다니고 네. 주민들 만나봤는데요.
일단은 물가 폭등에 대한 여러 가지 또 자영업자들에 대한 그 장사가 안 되는 이런 민심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라는 걸 느꼈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정치적 이슈들이 제대로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다. 왜 여야가 싸움만 하고 있냐라는 어떤 지적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건 늘 그래 왔지만 이거는 여야가 국회 운영과 관련해서도 이제는 조금 탄핵과 또 이 청문회 특검 뭐 이런 것에서 좀 벗어나서 예. 민생을 살피는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가 쟁점이 없는 법안들과 관련해서는 패스트트랙으로 진행하자라고 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만이라도 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예. 김건희 여사에 대한 본격적인 행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해도 썩 지금 시기적으로 좋지가 않다 이렇게 생각을 네. 합니다. 많이 우려하는 국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런 부분들이 대통령 지지도나 국민의힘의 지지도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저는 대통령실이 약속했던 일단 제2부속실이나 그리고 뭡니까 특별감찰관. 특별감찰관 임명과 예. 관련해서도 예. 하루빨리 약속을 지켜나가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특히 이제 김건희 여사께서는 과거에 대선 과정에서 본인이 영부인의 역할을 안 하겠다라고 국민들과 약속한 부분들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의 여사로서 해야 될 역할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국민들께 좀 진솔하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내가 영부인으로서 해야 될 역할들이 분명히 이렇게 해보니까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양해를 좀 해달라라고 하는 진솔한 메시지가 좀 담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그 명품백 사건 문제도 불기소 처분은 됐지만 어쨌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예. 그것을 받은 것에 대한 본인의 입장 표명 정도는 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들이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락 짓고 또 영부인으로서 해야 될 역할들 그것이 과하지 않는 정도 범위 내에서 그런 공개 행보들을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끔 하는 것은 국민들도 이해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명품백과 관련한 어떤 논란이 한창인 시점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10일 자살 예방의 날. 네. 네, 그날 마포대교에서 경찰 순찰 대원들하고 같이 도보 순찰한 거, 이 부분이 좀 많이 좀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 장면이 이 정권의 현주소를 뭐 가감 없이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뭐 조용히 다녀온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대통령실에서 18장의 사진을 화보처럼 그냥 공개하면서 그 모습도 보도된 내용들도 뭐 경청하고 뭐 지시하고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어서 누가 대통령이냐 이 말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나올 정도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뭐 마음의 병, 그다음에 정신 건강 뭐 이런 얘기를 굉장히 김건희 여사 강조하고 있는데 또 본인의 과거 경험도 얘기하면서 얘기를 거듭해서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대통령 부부 때문에 국민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정말 이만저만이 아니거든요. 민생도 어려운데 이 두 분의 행보를 통해서 정신이 피폐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자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선 때 기자회견 하면서 했던 약속 그 마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네. 그렇지 않고서는 누가 옆에서 지금 아무도 말릴 수도 없고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하는데 본인이 남편의 성공을 위해서 그게 곧 나라의 성공 아닙니까? 이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진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본인이 잘 생각해서 행보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예. 그 공천 개입의 거강꾼 역할을 했던 명태균 씨인가요? 예. 그분도 지금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받아서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게 누구와의 인연이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코너스 주가 조작 도이치모터스 그 전 회장도 취임식에 왔잖아요. 그렇게 이 문제 있는 인사들이 취임식이건 어떤 관저 이전에서 인테리어건 증축이건 그 무엇이건 간에 전부 다 김 여사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야당이나 국민들의 정서로 가기 전에 이미 여당 내부에서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홍준표 시장도, 예. 김정국 최고위원도, 당내 여러 의원들도 민심을 읽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뜻을 좀 따라줘야죠. 민심 경청하겠다고 대통령이 총선 끝나고 제일 먼저 얘기하셨는데 두 분은 뭐 하시는 건지. 민심을 제대로 들으려면 지지율에 일희일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경청을 하려면. 그런데 지지율은 무시하고 내 갈 길 가겠다 해버리면 어떤 것도 달라지지 않겠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고집하면 진짜 정권은 점점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어떤 변화가 있을 수도 있을까요? 뭐 좀 여사의 어떤 그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뭐 법제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말이죠. 저는 그런 저 개혁신당에서 주장하는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다면 저는 네. 향후에 미래를 위해서라도 법 제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지금 국정 운영의 한 축에 김건희 여사가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사실은 여사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선출되지 않은 권력으로서 대통령을 부인으로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그것을 뛰어넘는 모습으로 비춰졌을 때 국민들 정서와 전혀 맞지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김건희 여사께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제 구설에 있었기 때문에 저런 행보들이 이 국민들 눈높이에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예, 특히 마포대교에서의 네. 시찰하는 모습들은 예, 알겠습니다. 뭐 대다수 우리 보수 정당 안에서도 많은 당원들도 그 부분에 대한 네. 지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께서 그 부분을 좀 깊이 새기고 특히 대통령실에서는 정무적 판단들을 좀 과감하게 하고 직언을 해서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자,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체코 방문해서 이제 출국했고 일요일에 돌아와서 아마 다음 주 화요일에 한동훈 대표를 비롯해서 지도부하고 만찬을 한다고 합니다. 지난달 30일에 원래 하기로 했던 게 미뤄졌지 않습니까? 그 당시 뭐 연찬회도 있었고, 그 다음에 한동훈 대표가 의대 정원 유예안을 이제 내면서 좀 엇박자를 내던 그런 시기여서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좀 미뤄진 게 아니냐는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말이죠. 어떻게 이번에 만나면 이제 의정 갈등과 관련해서 한 목소리를 좀 낼 수 있는 계기가 될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거는 좀 기대 난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도 이제 다 열어놓고 얘기해보자라고 당에서는 얘기를 하고 한 대표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실하고도 총리의 입장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상균 심의사회 수석은 뭐 2025년 증원 문제도 뭐 다 열어놓고 얘기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총리는 또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입장이 다 단일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서 어려울 것 같고요. 특히 대통령이 2,000명 이렇게 선언해 놓고 나서 어떤 논리적으로 설득이 안 되는 그 이후에 대책도 없고 그래서 국민들이 왜 2,000명인지에 대해서 아직도 그 영문을 잘 모르고 있어요. 이렇게까지 고집할 일인가? 그러면서 정원은 이제 1,500명 또 증원 이번에 했잖아요. 내년도 입시에서.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동훈 대표가 이제 본인이 뭐 대통령실하고의 관계 회복이 안 되면 참 대표하기 어려울 거라는 거를 이미 알고 당권 도전은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지금 하나씩 둘씩 특검법도 마찬가지고요. 최혜병 특검법도 그렇고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거나 여지를 주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워질 거고 이제 2달쯤 됐어요. 대표된 지. 그런데 별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거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회의적인데 그래서 여권에서는 뭐 대통령과의 관계도 그렇지만 김건희 여사랑 관계를 풀어야 된다 막 라는 얘기들도 하더라고요. 네. 그것만 봐도 권력 서열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데 오늘 아침에 체코 그 배웅 나간 모습을 보니까 대통령과 악수를 하는데 김건희 여사가 누구랑도 다 악수하면서 배웅할 때 또 뭐 환송할 때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일단 그 장면은 못 봤는데 목례만 했다 이렇게 나와요. 한동훈 그러니까, 대표에게 목례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직도 여전히 그 감정 좋지 않은 감정이 남아 있다는 반증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과연 24일 날 한 달 미뤘다가 식사한다고 풀릴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은 여야 의정 협의체도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참 어렵다 이런 생각입니다. 기대 난망이지만 그래도 이제 이번 만찬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좀 현안들이 워낙 많아서 말이죠. 네. 그 정부와 집권당으로서 국민의힘은 무한 책임을 갖고 있는 동반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자주 만나서 소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대통령께서 지금 의료 대란과 관련해서도 개혁 의지는 뭐 국민들 모두가 다 동의하고 있어요. 예. 또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민주당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그것이 꼭 2,000명이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것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좀 유연성을 갖고 또 대화와 타협하면서 그 개혁을 계속 가지고 가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이것은 무슨 한동훈 대표와 또 대통령실 김건희 여사의 무슨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국정 운영은 공적 영역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 분명히 부여된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한동훈 대표는 그런 공적 영역에 대한 역할들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만남을 통해서 그런 여러 가지 꼭 민생과 또 국민들의 필요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과제들을 좀 풀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국민들도 또 그것을 기대하고 원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달 만에 일단은 지금 지도부와 이렇게 만찬을 갖게 되는 것이니까 예. 허심탄회하게 또 필요하면은 두 분이 좀 독대를 통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그 속에서 국정에 꼬여 있는 부분들을 좀 많이 해결하고 풀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다음 주 화요일 24일 만찬을 계기로 좀 어떤 그 중요한 국면이 마련될 수 있을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2기 체제가 어제로 꼭 한 달을 맞았습니다. 그동안에 뭐 금투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우클릭 행보, 그다음에 뭐 김종인 위원장하고 뭐 식사를 같이 한다든지 하는 또 외연 확장 이런 부분들이 좀 눈에 띄었는데 두 분께서는 근데 곧 다가올 또 사법 리스크 이런 부분들도 좀 고비가 될 것 같고 그런데 한 달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8월 18일 전당대회가 있었기 네. 때문에 이제 딱 한 달이 됐는데요. 돌이켜 보면 작년과 재작년, 2022년, 23년의 추석 무렵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때는 전부 다 이재명 대표에 관련된 어떤 사법 리스크, 밥상에 올린다, 막 이런 얘기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올해는 완전히 반대로 됐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이라는 게 항상 변하는 거고 정치도 생물이라는 얘기가 다시 한번 느껴지는 추석 무렵이었는데 저는 뭐 굉장히 안정적으로 한 달을 잘 출범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되는데 뭐 이제 선거법 위반 그다음에 이제 위증교사 문제 결심 공판이 곧 앞두고 있기 때문에 뭐 10월 달에 결론이 난다고는 1심 선고가 난다고 합니다만은 거기에 대해서도 법조인들이 다 의견이 좀 분분하기 때문에 당장 뭐라고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1심에서 사실은 뭐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이재명 대표 체제가 그렇게 쉽사리 흔들리거나 그렇게 불안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대법원 판결까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뭐 누구도 허물 수 없는 그런 굳건한 리더십을 이제는 갖췄다. 한 달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 의원님.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요하게 당대표를 재선에 도전하면서 저렇게 당대표까지 되려고 하는 의지가 결국에는 계속 재판을 지연시키고 무리하게 저것을 막아온 측면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사법부나 저는 검찰의 책임도 분명히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일로 다가온 공직선거법 결심과 또 30일로 다가온 위증교사 결심 그 이후에 재판부가 빨리 1심 선고를 통해서 저는 사법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이 가시화될 필요가 있어요. 그냥 계속 끌고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비명계의 활동이 굉장히 급진전하고 있거든요. 제가 봐선 김동연 지사나 김부겸 전 총리 그리고 박용진 의원까지 모두가 지금 사법 리스크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가 주목된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